축하 건배가 터지기 직전 차정원의 폰 화면에 차기범 사망 당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버렸는데요. 그 순간 정원은 딱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오늘 밤 누군가는 웃다가 무너지고 누군가는 끝내 이름을 되찾게 되겠구나. 건양가 거실은 유난히 과했어요. 꽃 장식은 사람 키를 넘겼고 샹들리에는 반짝임이 아니라 눈을 찌를 정도였죠. 모여든 사람들은 입으로는 축하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누가 이득을 가져가나만 셈하고 있었고요. 그 틈에서 홍 셰프가 조용히 접시를 들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눈동자가 초점을 잃더니 말투가 낯설게 바뀌었어요. 오늘은 빛이 과한의 빛이 넘치면 반드시 그늘이 길어져. 누군가는 또 저런다 하고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아예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차정원만은 달랐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겁먹은 웃음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사람이 마지막 체크를 하는 웃음을 지었거든요. 정원 속마음은 단순했어요. 사고가 나긴 나겠지. 다만 그 사고의 방향은 내가 정해. 정원이 그렇게 확신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며칠 전 퇴근길 정원은 우연히 회사 근처 라운지 바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주영채와 안진아를 봤습니다. 영채는 배를 감싸며 나 이제 조심해야 해 같은 말을 흘리면서도 술잔을 연달아 비우고 있었고요. 안진아는 웃으면서 영채 등을 두드리고 영채는 괜히 더 큰 소리로 떠들었죠. 그 장면이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요즘 건양가에서 가장 큰 소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주영채가 임신으로 진세훈을 묶는다. 공난숙이 그 판을 키운다. 정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정원은 감정으로 사람을 때리는 타입이 아니라 문서 한 장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확신 대신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캐면 들키니까 정원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디자인실 복사기 옆에 놓인 봉투, 영채가 급하게 숨기던 메모, 그리고 병원 이름이 찍힌 결제 내역 같은 아주 작은 흔적들. 정원은 그 병원명을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그 병원은 VIP들이 조용히 처리할 때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검진보다 종이가 더 빨리 나오는 곳으로요. 그날 밤 정원은 주하늘을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늘 표정이 늦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놀라면 바로 소리 지르는 대신 눈이 가늘어지고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정원이 낮게 말했어요. 주영채 임신 수상해요. 술 마시는 걸 직접 봤어요. 안진아랑 같이요. 병원은 어디야? 정원이 병원명을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쪽이면 가능한 짓이네. 근데 가능성으로는 못 끝내지. 맞아요. 확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꾸몄는지까지. 정원은 혼자 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는 약해 보인다는 걸 정원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정원은 건양가 며느리의 얼굴로 예의 바른 미소를 걸고 들어갔어요. 접수대 직원은 정원을 알아보자마자 자세를 바꿨고 상담실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팀장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인정보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오히려 차가웠어요. 그럼 절차대로 가죠. 법무법인 통해서요. 정원은 미리 준비해둔 내용 증명 초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요. 거기엔 위조 진단서 발급 정황 같은 문장이 딱딱하게 박혀 있었어요. 정원은 협박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도망갈 길도 같이 열어줬죠. 지금 말씀하시면 병원은 이용당한 쪽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숨기면 함께 묶일 수 있고요. 그 말에 직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꺼냈어요. 공난숙 회장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정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펜을 내밀었습니다. 진술서로 남겨요. 날짜, 금액, 연락한 사람 전부. 그 진술서가 완성되는 동안 정원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라앉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 하는 차가운 준비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까지 했습니다. 주영채 본인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직원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은 그날 이후 한혜라를 더 자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혜라는 겉으로는 공난숙과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늘 도망갈 구멍을 찾는 사람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며 해라는 속으로 셈했어요. 난숙 편에 서면 당장은 산다. 근데 끝까지 같이 가면 같이 죽는다. 해라는 누구보다 자기 생존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딸을 밀어냈던 방식이기도 했죠. 정원은 해라가 왜 그렇게까지 정원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가 결국 자기 출생과 연결돼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요. 이상하게도 해라가 가까이 오면 몸이 먼저 경직되더라고요. 정원이 해라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유라도 알면 덜 서운할 것 같은데요. 해라는 웃음으로 막았어요. 싫어? 난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 그 불안이 뭔지 정원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은 또 다른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온 건 주하늘이었고요. 하늘은 USB 하나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구실장 손에서 나왔어. 그리고 내가 파일 진짜인지 확인도 했어. 정원은 USB를 쥔 순간 손바닥이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왜 지금 주는 거예요? 오늘 밤이야. 공난숙이 발표할 거지. 그 발표 내가 끊어야 해. USB 안에는 2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는데요. 정원은 첫 번째 파일 제목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진태성 마이너스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조미향 통화 녹취였고요. 조미향은 예전부터 해라 곁을 지키던 사람, 말은 적고 눈치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원은 바로 다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모든 카드를 한 번에 펼치면 상대도 한 번에 미쳐버리거든요. 정원은 오늘 밤 사람들을 무너뜨릴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타깃은 주영채, 두 번째는 공난숙, 그리고 마지막은 한해라. 해라는 오늘 당장 법정에 세우지 않더라도 적어도 모르는 척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드디어 파티 밤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사모님들, 임원들, 기자들까지 은근히 섞여 들어왔고요.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사건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공난숙이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 팔을 잡고 마치 승리를 과시하듯 걸어 들어왔어요. 영채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숨기지 못했죠. 진세우는 그 옆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아직도 가정이 살면 회사도 산다고 믿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눈동자에 피로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이가 맞나 하는 의심이 이미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얼굴이었어요. 공난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셨고 한해라는 미소를 얇게 걸었습니다. 해라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영채가 임신이면 난숙이 커진다. 난숙이 커지면 난 더 작아진다. 근데 지금은 버텨야 한다. 해라는 그 복잡함을 우아함으로 포장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차정원이 테이블 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원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거실 전체가 그 목소리로 정렬되는 느낌이었어요. 건배는 잠깐만요.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공난숙 얼굴이 굳었어요. 차정원, 내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 알아? 정원은 공난숙을 보지 않고 진세훈을 봤습니다. 정원은 세훈이 낭떠러지 앞에서 누구 손을 잡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진세훈님, 아버지 되실 준비 정말 하시는 거죠? 영채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언니, 지금 이러면 모두 민망하잖아. 정원은 영채에게 미소를 주고 바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망한 건 제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정원은 병원 진술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공난숙 측 요청으로 임신 관련 서류 발급 시도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요. 사람들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누가 정의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항상 망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영채 얼굴이 굳었고 공난숙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원이 뭘 안다고? 내가 꾸민 거 아니야?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담당자 오늘 여기로 오라고 할까요? 실명 진술인데요. 진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훈은 공난숙 편을 들면 당장은 조용해지지만 평생 바보로 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훈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병원 기록 진짜 있어? 영채 눈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답이었습니다. 영채는 울먹이는 연기를 꺼냈지만 손끝이 너무 차가웠어요. 나도 몰랐어. 나도 그냥. 정원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가볍게 던졌어요. 몰랐는데요. 입덧은 없고 술만 술술 들어가던데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난숙이 정원을 노려봤습니다. 이 판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는 눈빛이었죠. 공난숙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어요. 좋아, 임신이 아니라고 치자. 근데 내가 뭔데 우리 집 일을 재판하냐? 정원은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정원은 아주 오래 그 문장을 말할 타이밍만 기다려왔거든요. 정원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라가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습니다. 얇은 미소가 붙어있던 얼굴에서 인간의 본색이 아주 잠깐 비쳤어요. 정원이 말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제 유전자 일치율 99.99%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렸습니다. 진세미는 뒤쪽에서 얼어붙었어요. 세미는 진태석 쪽과 가까운 사람이라 이 판이 어디로 흐를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죠. 혜라는 바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장난.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제 이름은 차정원인데요. 제 출생기록 이름은 차수아였어요. 제가 숨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숨겼더라고요. 혜라 눈가가 떨렸고 혜라는 그 떨림을 분노로 바꾸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정원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거요? 저는요,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 차기범을 죽인 사람, 제 어머니를 줄로 묶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서 내 인생을 되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진태석이 움직였습니다. 진태석은 원래도 위기에서 제일 먼저 손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태석은 정원에게 다가오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봤다. 정원은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봐야죠. 누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태석 눈이 번뜩였고 태석 손이 정원 목 쪽으로 뻗었어요. 정원 숨이 막히는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 순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먼저 서더라고요.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혜라 안에서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딸을 버린 나와 딸이 죽으면 끝은 나가요. 그리고 거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왔고 황 실장과 경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하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진태석 씨, 손 놓으세요. 현행범입니다. 경찰이 태석 팔을 꺾었고 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했어요. 목에 남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공난숙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소리쳤습니다. 주하늘, 내가 감히. 하늘은 공난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공난숙 씨 위조 서류 공모 협박 그리고 조영란 사망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조치 들어갑니다. 그 말이 나오자 거실 뒤쪽에서 조미향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조미향은 늘 조용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영란 씨는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이 조미향에게 쏠렸고 공난숙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조미향은 떨면서도 끝내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날 난숙 회장님이 약 얘기하시는 거. 정원은 그제야 USB 두 번째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정원은 아직 그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공난숙과 진태석이 잡혀가도 한혜라를 묶어두지 못하면 이 집은 또 다른 거짓말로 금방 봉합될 테니까요. 수갑 소리가 울렸고 공난숙은 끌려가면서도 한혜라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한혜라, 너도 똑같이 끌려갈 거야. 나 혼자 안 죽어. 혜라는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혜라는 나도 공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평생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세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세훈 눈에는 눈물이 고였는데 그게 슬픔인지 분노인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세훈은 영채를 보지도 못했고 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 그냥 살고 싶었어.
정원은 영채에게 다가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남의 인생을 먼저 빼앗지 말았어야죠.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폰을 들고 있었어요. 누가 구하려고 든 게 아니고 기록하려고 든 손이었죠. 정원은 그 손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거든요. 이 집에서 정의는 박수가 아니라 증거로만 살아남는다는 걸요. 파티가 끝나고 정원은 정원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공포가 늦게 도착한 거였죠. 주하늘이 정원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정원 목의 자국을 보고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부터가 진짜야. 공난숙이 잡혀가도 한혜라는 아직 자유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는 아직 결론이 아니니까. 그때 정원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차수아, 너를 버린 건 헤라만이 아니야. 정원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늘 밤 정원은 이름을 되찾았는데요. 동시에 더 큰 감옥문도 열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하늘씨, 우리 아직 다 끝낸 거 아니죠? 하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부터 한 명씩 진짜 주인을 찾아가야지. 정원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남는 미소였어요. 그리고 정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주영채의 울음과 한혜라의 무너진 숨소리보다 더 크게 정원 안쪽에서 새로운 질문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을 설계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